음악 피해야 할 마음이었다. 하지만 형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잊혀지지 않는 그날 이후 피해야 할 마음은 왜 자꾸 더 깊어지는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대영 난 살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든 어머니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결혼은 결국 끝을 맺었다. 이혼 후 대형은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지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으니 그 집에는 사실상 대형 혼자였다. 김순의 55 무뚝뚝하고 거칠던 남편 곁에서도 묵묵히 시어머니를 챙겨왔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왔다. 순애는 여전히 어머니의 집을 챙겼다. 어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에 물을 주고 손때 묻은 가구들을 닦아내며 집이 늘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 집에는 이제 대형이 살고 있었다. 이혼 후 홀로 지내는 도련님이 괜히 마음에 쓰여서 손에는 그의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밀린 빨래며 집안일까지 살들이 챙겨주곤 했다. 대형은 처음엔 그저 고마웠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까지 챙겨주는 형수가 대단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이상했다. 혼자 사는 자신을 형수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게 존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형은 가끔 형수가 두고 간 반찬통을 꺼내 밥을 먹곤 했다. 늘 정갈하게 담긴 반찬은 혼자 사는 그의 밥상을 채워주었다. 단맛이 없던 날에도 그 반찬 덕에 숟가락이 자연스레 움직였다. 순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늘 말했다. 별것도 아닌데요. 그냥 김치 좀 더 담은 거예요. 형수는 늘 별거 아니라 그래요. 덕분에 밥을 먹게 된다니까요. 그의 말투엔 농담이 섞였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다. 순애는 대형의 이런 가벼운 농담에 늘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그 집안을 잠시 환하게 만들었다. 대형은 그 웃음을 자꾸 떠올렸다. 그냥 고마워서 웃는 걸 거야? 스스로 그렇게 다잡아도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 흔들렸다. 손혜에게 그 웃음은 잠깐의 여유였다. 지친 하루 속에서도 도련님의 장난 같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늘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대형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얼굴만이라도 비추고 가야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어머니 곁에는 역시 순애가 있었다. 그녀는 창가 쪽 의자를 옮겨 앉아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대형은 문 앞에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들어섰다. 도련님 오셨어요. 일이 좀 늦게 끝났네요. 형수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침부터 있었죠? 낮에 검사가 있어서 몇 시간이나 어머니 곁을 지키던 순애는 저녁이 되어 짐을 챙겨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다. 대형은 그녀를 복도까지 배웅했다. 형수님 가세요. 네, 이 집에도 할 일이 많아서요. 형수는 늘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마음에 걸려요. 순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지친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괜찮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원래 제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대형은 대답 대신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병실로 돌아가기 전까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작스레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야 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 순애는 허둥대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다. 대형은 그런 그녀 곁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며 자연스의 손발을 맞췄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움직임이 맞아떨어졌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순애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대형은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와 하나를 내밀었다.
형수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손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다. 고마워요. 도련님은 참 사람 마음 편하게 하네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대형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고단한 얼굴에 번진 미소와 말이 오랫동안 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같은 병실을 드나들며 눈길이 스치고 짧은 대화가 이어지고 작은 웃음이 오았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당연한 보호자와 가족의 모습일 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와 밤거리를 걷는 길 공기는 축하게 눅눅했다. 순애는 작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형은 마치 당연한 듯 그 옆을 따라갔다. 형수 택시 타시죠. 밤늦게 혼자 가시기엔 좀 그러니까요. 걸어가도 돼요. 집까지 멀지 않으니까. 그래도요.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셨잖아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셔야죠.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근데 도련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세요? 피곤할 텐데. 어머니 곁에 있어 들려야죠. 그리고 형수 혼자 두고 가는 게 더 마음이 불편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손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도련님은 참 이상해요. 시업자는 농담만 해도 웃음이 나고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흔들리네요. 대형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길 모퉁이에 작은 식당 불빛이 보였다. 순애가 발걸음을 멈췄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간단히라도 먹고 가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식당 안 허름한 나무 테이블 위에 국과 찌개가 올려졌다. 순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말에 대형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했다. 겉으로론 아무렇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스며든 공기는 예전과는 달랐다. 존경과 위로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순애는 그날도 어머니 집을 들렀다. 대형은 평일이면 늘 회사에 가 있으니 집엔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반찬 몇 가지를 냉장고에 넣고 쌓인 세탁물을 챙기고 방바닥을 후 보았다. 늘 그렇듯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처럼 집이 정갈하게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냉장고 안쪽을 정리하다가 그만 김치통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흘러내렸다. 치마에 붉은 국물이 쏟아져 그대로 얼룩이 번졌다. 순애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치마를 붙잡았다. 어휴, 이걸 어쩌나 바닥까지 번질까 급히 치마를 벗어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에 대충 손빨래를 하며 연신 한숨이 흘러나왔다. 잘 안 지워지네. 찬물에 부지런히 문질러 얼룩을 빼고 물기를 손으로 꽉 짜낸 뒤 욕실 수건거리에 걸어두었다. 옷이 젖은 채로 입을 수도 없으니 수건으로 몸을 둘러가리고 나왔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대형과 눈이 마주쳤다. 회사 안 가셨어요. 오늘 주말이라 집에 있었어요. 순애는 얼굴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대형은 눈길을 피하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공기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대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더 이상 단순한 존경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 대형은 형수를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괜히 시선이 흔들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형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여전히 반찬을 챙겨와 냉장고에 넣어두고 세탁물을 정리해주고 갔다. 하지만 대형은 그 모습조차 다르게 보였다. 늘 봐오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밤 불 꺼진 집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대형은 그날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수건 하나에 몸을 감싸고 나온 형수, 당황한 얼굴, 그리고 떨리던 목소리. 회사 안 가셨어요. 그 말이 귀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 존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대형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형수다.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머리로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한 두 사람. 순애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련님 오셨어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지만 대형의 목소리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순애는 그 미묘한 공기를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지만 그날의 장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둘 사이의 공기를 더 묘하게 바꾸어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순애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집은 늘 조용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자니 어쩐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도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형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직 못 잤어요. 왜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요. 괜찮으신가 싶어서. 순애는 잠시 말이 막혔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금 무너져 내렸다.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형수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전 알아요. 혼자 다 감당하시는 거. 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순애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다. 그 목소리 하나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도련님은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형수 생각하면 덜한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졌다. 순애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음을 흘렸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더 많은 마음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끊어진 전화 너머로도 오래도록 서로를 떠올렸다. 외로움 속에서 그 작은 대화는 예상치 못한 온기를 남겼다. 어머니 기일아 가족들이 모였다. 상 위에는 정갈난 음식이 놓였고 친척들이 산모후 모여 담소를 나눴다. 겉보기엔 평범한 제사 자리였지만 순애와 대형에게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순애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챙겼다. 대형은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자연스럽게 도왔다. 누가 봐도 시동생이 형수를 거둔다는 당연한 그림일 뿐이었다. 그런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릇을 건네 손끝이 스치고 시선을 피했지만 잠깐의 정적이 남았다. 도련님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제가 옮길게요. 짧은 대화조차 다른 이들 눈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만은 달랐다. 은근히 조심하는 목소리. 괜히 길어지는 눈맞춤이 스스로도 의식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상을 정리하다가 대형과 마주쳤다. 술잔을 치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오늘 형수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잖아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혜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둘 사이엔 아무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그날 밤 대형은 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가족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데 왜 둘만 남으면 이렇게 숨이 막히지? 빗소리가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 순애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다 문 앞에 서 있는 대형을 마주쳤다. 손에는 우산이 하나 들려 있었다. 형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맞고 가면 되죠? 이 빗속을요. 형수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대형이 내민 우산 속으로 들어섰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다.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옷자락이 스쳤고 그 사소한 감촉이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다. 순애는 일부러 몸을 살짝 때려 했지만 빗줄기 때문에 금세 다시 가까워졌다. 그때 대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형수 전 형수가 늘 혼자라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순애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빗물이 튀는 소리만 길 위에 퍼졌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대형이 걸음을 멈췄다. 우산 끝이 흔들리며 빗방울이 두 사람의 발목을 적셔 다이어트 숨도 멈춰섰다. 짧은 눈맞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오다. 대형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어색한 침묵을 깨듯 말했다. 형수 저 사실 배고픈데요. 밥 좀 얻어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순애는 그 말의 순간 고개를 들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진지했다. 짧은 망설임 끝에 수혜가 대답했다. 들어와요. 마침 밥 조금 남은 게 있으니까. 빗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겉으로론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흔들린 감정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집안에는 빗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애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상을 차려냈다. 대형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몇 술 뜨다 말고 대형이 낮게 말했다. 형수 밥은 참 따뜻해요. 순애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괜히 숟가락질만 서둘렀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단맛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밥그릇이 비워지고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대형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수혜의 손등에 닿은 따뜻한 체온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형수 짧게 부르는 그 한마디에 수혜의 가슴이 요동쳤다. 뿌리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형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그 순간 무너졌다. 대형이 먼저 다가왔다. 입술이 닿는 순간 숨는 눈을 감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이 떨리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짙은 빗소리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긴 외로움 끝에 찾아온 온기였다. 존경과 동정, 위로와 그리움이 뒤섞여 더는 감정의 이름을 구분할 수 없었다. 박는 숨소리와 빗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조심스레 시작된 손길은 곧 더 깊어졌다. 오래 참아온 갈증처럼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더욱 격렬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둘은 마침내 지쳐 숨을 고르며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숨결이 한동안 잦아들지 않았다. 순애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인지 죄인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대형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 방 안엔 아직도 빗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순애는 흩어진 이불을 끌어올리며 서둘러 몸을 가렸다. 숨이 고르기도 전에 곧장 몸을 일으켰다. 도련님 이제 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제발. 대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형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형수, 전 알겠어요. 이제 제 마음을. 손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차갑게 잘랐다. 안 돼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가주세요.
대형은 더 말하지 않았다. 옷을 챙겨 입고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그녀를 돌아봤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다. 손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숨이 가빠지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여운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이후 순애는 도련님을 피했다.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도 병원에 가는 시간도 일부러 어긋나게 맞췄다. 냉장고에 넣어둘 반찬은 미리 가져다 두고 빨래며 집안일도 얼른 정리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다.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의식됐다. 씻다 보면 손에 남아있는 체온이 떠올랐고 잠들려 누우면 짙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어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대형은 달라졌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형수가 애써 모른 척해도 그는 더 자연스럽게 곁을 지켰다. 병원 복도에서 수혜가 서류를 챙기다 뒤돌았을 때 대형이 서 있었다. 형수 또 혼자 다 하시네요. 같이 하죠. 수혜는 흠칫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랬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혜를 붙잡고 있었다. 형수가 더 멀어질수록 대형의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밤순애는 홀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자책과 후회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가슴을 죄어왔다. 그녀의 속삭임은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째 이어진 장맛비가 그치고 해가 길게 얼굴을 내밀었다. 순애는 어김없이 어머니 집을 챙기러 갔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마른 빨래를 개고 밥상을 차렸다. 형수 또 혼자 다 하셨어요. 대형이 현관에서 들어서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젖은 어깨에 수건을 얹어주며 순애가 덧붙였다. 도련님,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형수 밥 먹고 싶어서 왔죠?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한때는 죄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이제는 서로를 살게 하는 숨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대형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형수,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의지해요. 순애는 대답 대신 수저를 들어 조용히 밥을 올렸다. 말은 없었지만 얼굴에 스친 작은 웃음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흘러들었다. 이제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연속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밥상이 정리되고 순애는 그릇을 부엌으로 옮겼다. 설거지 물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대형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부엌 쪽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수혜가 그릇을 닫고 물기를 털며 뒤를 돌자 대형이 다가와섰다. 도련님 왜 그러세요? 순애가 당황스레 묻는 순간 대형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형수, 우리 둘이 있을 땐 숨기지 말아요. 순애는 짧게 몸을 떨었지만 손으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두근거리는 심장이 배어나왔다. 안 돼요. 또 그러면 말끝이 흐려졌다. 대형은 대답 대신 입술로 그녀의 떨리는 말을 막았다.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다. 확신으로 다가온 직진이었다. 순애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거부의 힘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서로의 숨결에 녹아내리듯 다시 한번 깊이 끌려 들어갔다. 거실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조심스레 시작했지만 곧 격렬해졌다. 외로움으로 움츠어들었던 시간들이 무너지듯 서로를 더 강하게 붙잡았다. 짧지 않은 밤 두 번째 선은 그렇게 넘어졌다. 더 이상 실수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이번엔 분명한 선택이었다.
밤이 깊도록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짙은 숨결 속에서 서로를 붙잡던 두 사람은 결국 지쳐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장막 끝에 바람이 스쳐가고 있었다. 순애는 얼굴을 감싸준 채 낮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게 됐네요. 대형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형수 전후에 안 합니다. 이건 제 선택이고 형수도 제 마음이에요. 순애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은 여전히 짙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졌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자신을 끝까지 원한다는 그 사실이 낯설게 위로가 됐다. 며칠 뒤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다. 순애는 어머니 집을 챙기고 대형은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들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이웃들 눈에는 여전히 형수와 도련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단둘이 남는 순간마다 공기는 달라졌다. 짧은 눈맞춤 하나에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멀어질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순애가 밥상을 차리다 대형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다. 순애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리고 묘한 난 안도감도 함께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마치 가족처럼, 마치 연인처럼.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이 이미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음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막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그막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